강남에 있는 친구들 이런 우울증 환자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우울 불안 장애로 힘들어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비율도 5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교육 왕국인 대한민국에서 무관하다고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공부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 이렇게 보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의 극심한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나 그런 문제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극심화, 조기교육, 7세고시 시키려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영재여야 돼, 그런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영재가 아닐까? 그런 아이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은 뭘까? 7세고시 진짜 난립니다. 한편에서는 7세고시 보고 와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지금 7살짜리한테 무슨 일 하는 거냐 라고 하는 반면에, 자녀를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도 시켜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실 거고요. 이미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옛날에 저거 시켰어야 되는데 못 시켜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러냐? 그런 자책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과도한 선행 또는 과도한 조기교육,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망가지는 친구들을 제가 스터디 코드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숱하게 봐왔는데, 뭐 7세고시가 애들 학대다, 뭐 애들 망친다, 애들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감성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극선행을 하는 것들이, 과도한 조기교육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왜 성과가 나지 않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과도한 선행이나 조기교육이 어떤 아이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다큐멘터리 7세고시 그걸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면서도 지금의 현 상황을 딱 한 페이지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애가 7세고시를 보기 위해서 학원에 가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모여 있다가, 자 이제 시험 치니까 어머님들 나가세요 하니까 애가 이제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눈물이 터진 거야. 자, 그런 애들을 달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잘할 수 있어, 진정해, 너 시험 보러 가야 돼, 이런 상황입니다. 7살 아이한테. 자, 밑에 화면은 뭔가요? 시험 치고 나온 아이한테 시험 잘 봤냐고 하니까 못 봤대.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문제 다 풀려고 했잖아, 찍지 말라고 했잖아, 시간 다 쓰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시간 다 쓰고 다 풀었는데 못 풀었다 라고 답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대학 입시도 아니고요, 대기업 가는 그런 입시도 아니고요, 학원 입시입니다. 학원 레벨 테스트. 이런 아이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선행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다시피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유명 영어 학원, 유명한 수학 학원, 완전 최상위권들이 다닌다는 그런 학원들을 보내기 위한 시험이죠. 보시면 어떤 학원이 다 유추가 되시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 학원을 들어가기 위한 새끼 학원들이 지금 즐비합니다. 이 학원에서 내세우는 게 뭐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유명한 영어 학원 몇 명이나 합격시켰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 학원 입시를 위한 최적화된 학원입니다, 이런 걸 홍보하는 거죠. 학원을 위한 학원이에요. 이 대학 합격을 위한 학원이 아니라 학원을 위한 학원이라고요. 이 현실을 이제 또 7세고시를 넘어서 4세고시라고 하더라고요. 4세고시. 이 4세고시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30분밖에 수업을 못합니다 어머니.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거, 보육하는 게 아니라 고시를 시킨답니다. 공부를 시킨대요. 소근육 발달이 안 돼서 연필도 제대로 못 치고 선도 제대로 못 끊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연필 잡는 것부터 시키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우리 아이가 성과가 나오니까 다들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키면 우리 아이가 앞서 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학원 가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면 되는 겁니다 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건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아이들을 이런 레벨 테스트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교육했던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주입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에세이를 쓰는데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입식으로 암기했던 것들을 줄줄줄 풀어서 쓰는 거고요. 내가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지만 수학 공식 암기하고 비슷한 문제 계속 풀면서 그 유형에 익숙해져가지고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달 수준에 맞지도 않는 난이도의 문제를 풀이하면서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주입식으로 암기하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아이들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리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런 사교육과 급심한 선행으로 밀어 넣으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는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진도에 이해 못하죠. 단순 암기하고 그러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문제 많이 풀고 암기하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제는 진짜 무한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문제는 생성되고 있고요, 수십 년간 문제가 쌓여 있어서 기출 문제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 풀기 위해
위해서 우리는 양치기 초치기 해야 되고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은 부족하고요. 계속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능력은 제대로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개념은 제대로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 응용 문제 나오면 또 틀리니까 우리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포기하고 좌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제대로 된 개념을 쌓고 진도에 맞게 착착 나가면서 능력을 쌓으면 문제가 아무리 많아져도 최소한의 공부로 문제를 적게 풀더라도 그만큼 실력을 쌓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만 드립다 푼다 제대로 된 능력과 개념이 잡혀있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3등급, 2등급이 맥스일 겁니다. 최상위 등급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실력 쌓지 않으면 절대 불가합니다. 문제만 계속 푸는 이런 상황에서 생긴 대치동의 기형적인 학원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대치동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학원들,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제일 유명한 학원들 어떤 학원인지 아세요? 문제를 많이 주는 학원이 제일 유명합니다. 왜냐면 이제 대치동의 학원가에 가보면 고1만 돼도 이제 새로 나갈 진도가 없어. 다 진도를 다 빼고 올라와서 더 이상 새로 진도 뽑을 게 없고 그 친구들은 계속 문제만 풉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 받고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개념을 다 받기 때문에 진도를 내가 더 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속 문제만 풉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 풀어도 뭔가 부족해. 다 풀었어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문제를 많이 생산해 줄 수 있냐, 학원 교재가 잘 갖춰져 있느냐, 그걸로 학원의 평판이 달라지고 문제를 끊임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형 학원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대치동의 현실이에요. 이 대치동의 아이들은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이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런 학원 다니고 그렇게 해서 성적 내던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과도한 선행 나가는 학원들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녀요. 그래서 유명해진 학원이고 그래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학원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최상위권 따라올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최상위권들은 그 빠른 진도 다 이해하면서 쫓아가겠죠. 이해가 끝났으니까 수많은 문제풀이 하면서 그 아이들은 실력을 쌓아 나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와닿으실 겁니다. 극소수의 아이들은 딱 맞을 수 있습니다. 난 다 이해했으니까 진도 쭉쭉 나가도 상관없어. 문제 많이 풀면서 나는 내가 부족한 개념들 보충하고 내가 부족한 문제풀이 능력들 향상시킬 거야 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딱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억지로 이제 가랑이 찢어져 가면서 고통 속에서 도끼를 품고 공부를 하는 꾸역꾸역 따라가는 소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는 그 시스템에 맞지 않아요. 못 쫓아가서 거기서 고통받고 있고 효과도 없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앞에 쫓아가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좌절감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에 잘 나가는 애들만 보죠. 이 뒤에 다수들은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아이가 아닐 거라고, 나는 그 부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선행 나가는 이 상황에서,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쌓이지 않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공회전 하고 있는 그런 느낌?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무작정 쫓아간다고, 잘하는 애들 쫓아간다고 될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포기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한테 맞는 시스템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급선행 못하는 아이들에게 맞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라, 그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근데 우리 애는요 약간 그 영재 모먼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조금 다를 겁니다. 우리 아이는 요 극소수에 해당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 아이도 거기 쫓아가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다 보면은 극소수, 이 영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극소수입니다. 진짜 극소수예요. 영재고 과고 가는 친구들 전국에 0.45%라고 합니다. 1000명 중에 4명, 5명이에요. 거기에 안 속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어색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영재고 과학고 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과도한 선행하지 않고 가는 아이들 포함하면 그 시스템에 맞는 친구들 정말 소수일 거예요. 거기에 쫓아가느라고 우리 아이들 정말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 사이에 던져두면 이게 경쟁심에 좀 공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물론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경쟁적인 상황에 아이들을 몰아넣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린 아이들은 거기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이 사례인데, 이 친구가 이 영어에 엄청나게 흥미가 있고 관심도 있어서 혼자 영어 공부하면서 영어도 샬라샬라 얘기하면서 공부 잘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학원에 갔더니 3개월마다 레벨 테스트를 해가지고 너는 어떤 반으로 가야 되고 너는 레벨이 낮아지고, 그걸 끊임없이 비교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고 테스트를 보니까 이 아이가 영어에 흥미를 잃고 공부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냥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과도한 선행과 조기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 우리 아이는 나쁜 건 다 피해가고 좋은 결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밀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두뇌가 덜 연그렀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 불필요한 자극, 그리고 지금 시기에 있어야 되는 자극들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않고 엄청난 스트레스 또는 뭐 공격성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실제 볼 수 있는 사례가 뭐냐면 대치동에 학원만 많은 게 아닙니다. 대치동에 또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소아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과가 대치동에 굉장히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대치동 아이들이 유독 특별히 사춘기를 심하게 앓을까요? 그 친구들이 유독 왜 방황을 많이 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말 잘 들을 때 어린 시절에 엄마가 시키니까 몇 시간 동안 학원 가고 내가 뭔지도 모르는 거 그냥 꾸역꾸역 머릿속에 밀어 넣으면서 엄마 칭찬 받으면서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런 분노와 스트레스와 우울감과 그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공부 챙기다가 진짜 더 큰 걸 잃어요. 강남에 있는 친구들 이런 우울증 환자 수 다른 지역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지. 이렇게 보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최근 사교육비 추이를 보면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근 자료를 보면 이게 물론 상관관계가 이것과 이제 뭐 100%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최근 이 우울 불안 장애로 힘들어하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비율도 5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교육 왕국인 대한민국에서 무관하다고 과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정신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지금 잠깐이지 않습니까? 좋은 성적 받으면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업 가지면 다 치유될 겁니다 라고 일말의 기대를 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공부도 못합니다. 결국 이 시기에 뇌가 발달을 하면서 이 발달 단계에 맞는 지식들을 습득하면서 공부를 해야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단계에 맞춰서 배워야 되는 것들을 건너뛰어 가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머릿속에 뭔가를 주입했을 때 우리의 두뇌는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고 학업에 필요한 영역까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뇌의 발달 측면을 떠나서도 요즘 많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 내면 소통으로 유명하신 김주환 교수님, 회복 탄력성이나 그릿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인데, 과도한 스트레스, 긴장감, 압박감,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많은 상태에서는 우리 두뇌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는 그런 상황에서는 집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스트레스와 압박감에서 좀 벗어났을 때 우리 뇌가 온전히 공부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외면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하시겠죠. 그래도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쵸? 잘하는 애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여기에 맞는 아이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쫓아가는 아이들, 나머지는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과도 안 나는 아이들,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 속으셔서 우리 아이들을 보냈다가 우리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거의 극심한 이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나 그런 문제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뭘 위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이런 공부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몰아세우면서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도 저해시키면서 이렇게 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다들 한다고 불안해 하시지 말고요, 그 불안감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걸 잘 찾아보시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세고시라는 이런 이슈를 보고 내가 못해주면 어떡하지? 내가 못해줘서 우리 애가 못하는 거 아닌가?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못 시켜줘서 미안하네? 이런 생각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 엄마도 저한테 과외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 학원 많이 못 보내줘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나를 사교육에 몰아넣었으면 저도 서울대 못 왔을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과도하게 사교육에 빠지지 않고 나에게 맞는 수업들, 나에게 맞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님과 비슷한 자책을 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텐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과도하게 이런 학원에 휘둘려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의 고통 빠뜨리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일 좀 가슴 아팠던 장면이 사실 이 장면인데,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초등학생인데 돈 때문에 한대요. 물론 돈 중요하지, 성공 중요하고 성취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거 뭐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라나는 새싹 우리 아이들이 돈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이 고통을 참아내고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연 정상적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맞지. 돈 중요한데 성공해야지. 지금부터 조기 교육 시켜가지고 돈 많이 벌고 돈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돈 아니면 실패한 인생이다. 돈 못 벌면 망가진 인생이다. 이렇게 공부시키는 거 좋지. 그렇게 경쟁해가지고 이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뭔가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들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이런 교육 시스템, 사교육 시스템, 어쩔 수밖에 없는 이런 경쟁 구도, 거기에 몰아놓는 부모님들, 이런 것들이 잘못이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성장님, 경쟁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법은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다. 그쵸. 남들 앞서 나간다고, 남들 다 하는 것 쫓아간다고 그게 나한테 딱 맞는 옷이 아니에요.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입고 나한테 딱 맞는 신발을 신고 뛰어야 잘 뛸 수 있는 거예요. 성적 낮다고 포기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있는 고통받는 다수들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지금 나한테 안 맞는 운동화를 신고 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한테 맞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에 집중해서 하면 점차 따라가서 올라갈 수 있다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대치동 친구들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3년 동안 계속 문제만 푼다고요. 걔들은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어요. 더 나갈 진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3년치 선행 다 못 나갔어도 그냥 한 학기 따라가면서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공부량을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목적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앞서 나간다고 더 멀리 가는 거 아닙니다. 100점은 정해져 있어요. 내신 시험 100점, 수능 시험 100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앞서 나간다고, 선행 많이 했다고 120점, 130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차근차근 쫓아가고 한 학기 정도 선행하고 1년 정도만 그때 방학 때 선행하면서 쫓아가면 최소한의 선행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그냥 계속 멈춰 있어요. 그 진도에서 멈춰 있다고요. 문제를 많이 풀지만 문제를 풀면서 향상되는 능력과 개념을 습득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들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모르는 부분부터 집중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면 그 속도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정말 진리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실제 일선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러지 못한 것뿐이죠.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 7세고시 정리를 하면 우리 애도 시켜야 되나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내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애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극심화 조기교육 7세고시 시키려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영재여야 돼. 그런 애들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영재가 아닐까? 그런 아이들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